민주당은요, 어떤 법이든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 목소리로 국회를 지적한 건 실질적으로 여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력한 다음 당권 주자죠. 김민석 총리가 어제 직접 나선 건 결국 잠재적 경쟁자인 정청래 대표를 표적 삼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정청래 대표는 오늘 오전 주재한 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한 차례 더 당정청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번 특검 추천 논란으로 정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더욱 흔들리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합당 문제와 관련해 이 조국 혁신당 대표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결정하라 이렇게 사실상 민주당의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고민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 대표를 향한 조국 대표의 최후 통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조 대표는 이틀 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이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갈등을 거론하며 정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현재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 취해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낙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조국 혁신당은 조 대표가 정한 시한인 13일까지 민주당이 답을 주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 등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많은 지역에 후보를 낼 방침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오늘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조만간 공식 답변을 줄 걸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그 답변을 존중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연대와 단결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국 대표의 통첩에 정청래 대표 일단 조속히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합당 반대론을 펼쳐온 친명계에서는요. 이참에 아예 합당 논의 자체를 끝내야 한다. 그리고 정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조국 대표가 정한 데드라인을 앞두고 당내 의견 수렴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 문제를 논의했는데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결국 지도부의 최종 입장 정리는 내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종합해 들은 뒤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명계에서는 아예 합당 논의를 끝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이해식 의원은요. 오늘 SNS에 국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며 합당 문제로 시간과 당력을 낭비하는 게 안타깝다.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강덕구 최고위원도 어제 SNS에 조국 대표의 일방적인 시한 통보에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황명성 최고위원 역시 조국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 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제는 합당 제안을 거둬들일 때라고 했습니다. 이 관련해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통하여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고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다. 물리적으로도 이제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당내 분위기라든가 또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애초 자기가 이 일을 잘못 풀기 시작하면서 부정적 의견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진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합당에 이어서 연타석으로 지금 큰 소위 헛스윙 또는 소위 똥볼 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정청래 대표 합당 문제에 이어서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이 특검 추천 사태까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정말 정치적으로 코너에 단단히 몰린 상황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합당 논쟁이 커지면서 정치권 밖에 있는 친여 스피커들 간에도 친명 대 친청으로 나뉘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의사를 보인 법률권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이 최근 들어 사안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역시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합당 문제로 대표적인 친여 스피커인 유튜버 김어준 씨는 합당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줄곧 피력하고 있지만 이 김 씨와는 다소 결이 다른 또 다른 친여 스피커 이동형 씨는 합당 논쟁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청래 대표의 사익은 없는 거예요. 지금 커뮤니티도 다 그래요. 커뮤니티도 친노 커뮤니티, 친문 커뮤니티, 친이 커뮤니티 싹 가려 싸우고 있어. 이게 당에 뭔 도움이 되냐고. 희한하게 고약하게 돼버렸잖아 그게. 어? 이거 그냥 밀어붙이면은 당 엄청난 내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어준, 이동형 두 유튜버의 이런 의견 차이는요. 지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한 그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이 됩니다. 그동안 여권 안팎에서는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에게 또 이동형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기울어져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왔던 게 또 사실이죠. 여기에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는요.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 김어준 손절론, 그러니까 절연 분위기까지 느껴진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 씨에게 대체로 우호적이었고 또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을 효과적인 홍보 창구로 활용했던 점에서 다소 놀랍기도 한데요.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의 배후에 김 씨가 있다는 이른바 이 김어준 기획설이 퍼지면서 이 당내에서는 김 씨에 대한 불편함과 경계심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해집니다. 이 같은 기류는 정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뒤에 김 씨가 서울시장 여론조사 후보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제외해달라 이런 요청을 무시한 뒤로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은요. 김 씨가 김민석 총리 측 요구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답했던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정치 유튜브 권력자가 지시를 하면 찍소리 말고 합당에 찬성해야 하느냐. 합당은 특정 정치 유튜브 그늘의 복속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특정 유튜브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김어준 기획설을 공개적으로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김어준 씨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관련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방송에 나가면 반응이 확실해서 나갔지만 어느 시점부터 정해진 답을 재차 추궁하는 느낌이 들어 안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김 씨에게 길들여지는 느낌이 들어 방송 출연을 피하려고 한다는 말도 했는데요. 또한 과거 김 씨와 나는 꼼수다를 함께 진행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지난 5일 이제 김어준을 손절하자라는 글을 올리고 책임 없는 유튜버 권력이 공당을 흔드는 시대는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오늘 방송에서도 이 특검 추천 논란과 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정 대표를 전국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 정 대표 연입에 대해서는 이 정 대표가 스스로 답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 추천 사태에 더해서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계속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견을 정리하고 그걸 받아서 최고위원회에서 또 입장을 정리한다. 그래서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뭔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아마 이런 방침인 듯합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 지금 당 안팎에서 이미 합당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대표가 책임져라 이런 식의 어떤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청래 대표 이전에 이제 전당원 투표 뭐 이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걸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계속 밀고 갈 건지 아니면은 이 지점에서 당내의 반대론을 수용을 해서 이쯤에서 멈춤 사인을 할 건지 이 부분에 이제 정 대표 어떻게 보면 선택의 코너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 대표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또 사실 수렴보다는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계속해서 합당과 관련돼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13일까지 결정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구정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선거 경선 관리 사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통합과 관련된 어떤 경선의 방식에 대해서도 조국 혁신당의 후보자와 민주당의 후보자가 특히나 광주 전남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선거 전에 빠르게 속도를 낸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갈등은 또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내에서도 그런다고 뭐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져라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내란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상실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를 놓고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통 이렇게 선거에 불리할 때 합종 연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로는 선거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세력을 같이 합해서 선거 이기자는 게 그동안의 공식인데, 문제는 지금 이번 선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혼자서도 충분히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국 혁신당을 굳이 이 시점에 같이 함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생기는 분란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선거 문제가 아니라, 즉 원래 8월 달에 있을 당 전당대회 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도 이제 조국 혁신당은 지금이 몸값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과거 이제 친문 세력들이 조국 혁신당을 등에 업고 다시 민주당으로 어떠면서 복귀하는 뭐 이러한 어떤 문 어게인이라고 요즘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이 정치적 목적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장 3월 달 되면 후보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 그 후보자들이 조국 혁신당 후보자들한테 양보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런 갈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를 놓고서 지금 친명과 친청 간의 갈등, 이런 게 복합되기 때문에 저는 결국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